따스한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평범한 5월의 오후, 정아지는 책상 위에 고개를 묻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려왔죠. 하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시간들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하진아, 괜찮아? 담임 윤정민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이대로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 하진은 가방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에야 교실을 나서는 것이 요즘의 습관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하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언니 하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늦어. 저녁 같이 먹자. 하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최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하진의 발걸음은 멈춰 섰습니다. 하진이 아직 안 갔네?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그 달콤함 뒤에 숨은 차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서연 뒤로 김지우와 몇 명의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혼자 다녀? 친구들이랑 안 어울려? 서연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하진은 가방 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냥 바빠서요. 바빠서? 지우가 킥킥 웃었습니다. 뭐가 바쁘다는 거야? 공부, 성적도 별로인데. 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성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진이 요즘 이상해졌어. 서연이 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밝았는데 요즘은 맨날 우울해 보여. 우울증 아니야? 다른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서연의 손을 피하려 했지만 서연은 더 꽉 잡았죠. 우울증이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과 말이야. 정신과? 지우가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우와, 그럼 미친 사람이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놀릴 테니까요. 아니에요.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봐봐, 말도 제대로 못해. 서연이 하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굴도 창백하고 눈동자도 초점이 없어. 완전 환자 같은데? 하진은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멈췄죠. 하진은 서연의 눈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냥 참을 걸 그랬나 싶었거든요. 미안해요. 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긴. 서연이 혀를 찼습니다. 정말 이상해졌다, 너. 예전엔 그래도 재미있었는데. 그때 복도 끝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들, 아직 학교에 계시네요? 전학 온 지 한 달 된 이규호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규호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서연도 규호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규호야. 너도 늦게 가네.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 때문에요. 규호가 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진 선배도 같이 가세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하진은 규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이 더 차가워진 것도 느꼈죠. 그래, 하진아. 조심해서 가.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규호야, 너 하진이랑 친해? 그냥 같은 학교 선후배잖아요. 규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을 보는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하진은 그 시선을 피해 빠르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자신 얘기가 올라와 있었죠. 하진이 요즘 진짜 이상함. 정신과 가야 할 듯. 규호한테 관심 있나 봐, 키읔키읔. 하진은 휴대폰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끄면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 해야 했거든요. 하진아, 왔어?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는 항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배고파. 그날 밤 하진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 언니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하진은 몰랐습니다. 하은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하진은 한숨을 쉬었죠.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진아, 아침 먹어. 하은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응, 금방 갈게. 하진이 대답하며 교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들 때 손이 떨렸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하진을 보며 하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진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야, 언니. 괜찮아. 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죠. 하은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은 적게 하지만 모든 걸 다 파악하는 타입이었거든요. 학교에 도착한 하진은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교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진이 자리에 앉자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쟤 어제 규호랑 같이 갔대. 진짜? 완전 뻔뻔하네. 규호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규호가 도와준 것뿐인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서연이 하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였죠. 하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죠. 뭐, 무슨 얘기요? 복도에서 얘기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간 서연은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하진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하진아, 너 규호 좋아해? 네. 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규호가 너랑 같이 가던데. 그리고 요즘 규호가 너한테 관심 있어 보여.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규호한테 뭔가 했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연히? 하진아, 너 거짓말하지 마. 요즘 너 행동 보면 뻔해.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규호는 내가 먼저 찜한 거야. 알지? 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서연이 규호를 좋아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게다가
자신은 규호에게 특별한 감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서연아, 오해야. 나는 규호 선배한테. 선배?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선배라고 불렀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름으로 불렀으면서.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옳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규호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진아, 너 정말 바뀌었다. 서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솔직했는데 요즘은 거짓말까지 하네. 그때 복도 끝에서 규호가 나타났습니다. 규호는 하진과 서연을 보며 다가왔죠. 선배들 무슨 얘기 중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 규호야. 하진이랑 숙제 얘기 중이었어. 하진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진 선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규호가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규호가 지나간 후 서연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맞지? 규호가 너한테 친절한 거. 하지만 착각하지 마. 그냥 예의상 그런 거야. 서연이 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같은 애한테 관심 있을 리가 없어. 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진은 혼자 급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급식실에서 서연 무리를 마주치고 말았죠. 서연은 친구들과 함께 하진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하진이 혼자 먹네. 지우가 말했습니다. 친구 없어?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하진은 밥을 계속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진아, 우리랑 같이 먹을래? 서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혼자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데. 서연이 하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진아, 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지? 살 많이 빠졌어. 다른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왜 웃는지 모르겠었죠. 다이어트 중이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식욕부진증? 서연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진은 포크를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거든요. 먹어, 하진아. 안 먹으면 더 아파. 서연이 하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하지 않다는 걸 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했죠. 그날 오후 마지막 시간, 하진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지우였죠. 하진아. 서연이 불렀습니다. 하진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 정말 이상해졌어. 서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예전 하진이 어디 갔지? 무슨 뜻이에요? 예전엔 그래도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 메이커야. 맨날 우울하고 말도 안 하고. 지우가 거들었습니다. 하진은 화장실 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서연이 막아섰습니다. 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싫어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표정 보면 다 티나. 서연이 하진의 턱을 잡았습니다. 너 요즘 우리 피하잖아. 하진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연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픈 게 당연하지.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굴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진아, 너 요즘 정말 건방져졌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다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즉시 하진의 턱에서 손을 뗐죠. 언니들, 안녕하세요.
후배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서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배가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서연이 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굴면 가만 안 둘 거야.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지우가 나간 후 하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턱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진은 찬물로 그 자국을 씻어내려 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은 더 힘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진은 몰랐습니다. 내일이 더 큰 시련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흘 후 목요일 하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나마 편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얘기 좀 하자. 마이너스 서연.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하진은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못 본 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규호도 들어왔는데 하진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진도 작게 고개를 숙였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서연이 하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지우와 다른 2명의 친구들이 함께였습니다. 하진아, 메시지 봤지? 서연이 하진의 책상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응.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방과 후에 옥상에서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한다는 선택지는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하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방과 후가 다가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진은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급식실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화장실 개별실에 앉아서 김밥을 한 입씩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때 화장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진이 요즘 진짜 이상해졌어. 맞아. 완전 음침해졌지. 규호도 불쌍해. 자꾸 따라다니잖아. 하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 이야기였거든요. 서연이가 오늘 확실히 정리한다더라. 정리? 응,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여자아이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나서야 하진은 개별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드디어 방과 후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하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서연과 친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5명이었죠. 왔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 하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반원을 그리며 서 있었습니다. 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이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 정말 이상해. 무슨? 하진이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조용히 해.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진아, 너 요즘 우리를 무시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 표정 보면 다 티나. 지우가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말 걸면 대충 대답하고 같이 다니자고 하면 거절하고.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요즘 들어 서연 무리와 함께 있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규호 얘기.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 규호한테 계속 관심 보이잖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도 복도에서 규호랑 얘기하던데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진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규호와 나눈 대화는 정말 우연이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서 인사만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하진아, 너 정말 뻔뻔해졌다. 서연이 하진의 턱을 잡았습니다. 내가 규호 좋아한다는 거 알면서도 아파요. 하진이 서연의 손을 때려 했지만 서연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픈 게 당연하지. 친구 뒤통수 치면서 서연의 눈에 화가 서렸습니다. 하진아, 너 각성해야겠어. 그때 지우가 하진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지? 일기장? 그거 돌려줘요. 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기장? 우와, 요즘도 일기 쓰는 애가 있네. 지우가 킥킥 웃으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제발 돌려줘요. 하진이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막았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도 힘들었다. 서연이가 내 이름 나오네. 지우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기장에는 최근 며칠간의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예전엔 친했는데. 하진아, 너 우리 욕하고 다녔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우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규호 선배가 도와줬을 때 마음이 따뜻했다. 어머, 이거 완전 좋아한다는 뜻이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진아, 너 정말 실망이야. 서연이 일기장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뒷담화를 일기에 쓰다니. 뒷담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우리가 싫다고 쓴 거지. 서연이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안 돼요. 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일기장 페이지들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욕 안 쓸 거지? 서연이 남은 일기장을 하진에게 던졌습니다. 하진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주워들었습니다. 반 이상의 페이지가 사라져 있었죠. 그리고 규호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 서연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굴면 일기장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하나씩 옥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서연이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아, 너 정말 변했어. 예전 하진이 그리워. 하진은 혼자 옥상에 남았습니다. 바람에 날린 일기장 페이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하진은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집에 와서 남은 일기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몇 달간의 기록들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울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하진의 방 앞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아두었죠. 하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죠.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속에서 하진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진은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주말 내내 옥상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했거든요. 거울 앞에 선 하진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진아, 아침 먹어. 하은이 불렀지만 하진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언니,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하은이 하진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네. 몸살 기운이야?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살이 아니라 마음살이었죠. 하지만 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하진은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교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하진을 보는 시선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진이 자리에 앉자 앞자리 아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진아, 너 주말에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진짜? 인터넷에 너 얘기 올라왔던데? 하진은 당황했습니다. 인터넷에 자신 얘기가 올라왔다니요.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단체 채팅방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진이 일기장에 친구들 욕 써놨대. 완전 뒷담화 전문가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하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옥상에서 있었던 일이 퍼진 거였습니다. 첫 번째 교시가 시작되었지만 하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고 하진이 지나가면 대화를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진은 급식실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규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진 선배, 여기 계셨네요.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규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죠. 규호, 선배, 하진 선배,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규호가 하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규호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선배, 혹시 필요하면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진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규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서연이 지우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규호가 있는 걸 보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규호야, 하진이랑 뭐 하고 있어?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숙제 얘기 중이었어요. 규호가 대답했습니다. 숙제? 서연이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아, 규호한테 숙제 물어봤어? 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거든요. 하진이 요즘 공부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규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서연이 하진 옆에 앉았습니다. 규호야, 고마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규호가 떠나고 나자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진아, 내가 뭐라고 했지?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규호 선배가 먼저 와서 변명하지 마.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뻔뻔하기도 해라. 서연은 하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진아, 너 정말 학습 능력이 없구나. 내 말 안 들을 거면 더 확실하게 해주지. 하진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체육 시간 하진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구 경기를 하는데 하진이 실수할 때마다 아이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진아, 집중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공이 하진에게 날아왔을 때
하진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공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고 상대팀이 점수를 얻었습니다. 아, 진짜. 지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하진이 실수할 때마다 팀원들의 한숨 소리가 커졌죠.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서연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그런 실수가 어디 있어? 서연이 하진을 밀쳤습니다. 하진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하진아,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지우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운동도 잘했는데. 그러게. 완전 별인이 됐어. 다른 아이가 거들었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진아, 너 혹시 우리가 싫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표정 보면 다 티나. 서연이 하진의 턱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랑 어울리기 싫지? 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울면 더 놀릴 테니까요. 대답해. 서연이 하진의 턱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픈 게 당연하지.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굴면. 서연이 하진을 놓아주었습니다. 라커룸에서 나온 하진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개별실에 들어가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하지만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하진은 저녁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하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 끝날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 하진은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동생의 고통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하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였습니다. 하진아, 학교 안 가? 하은이 동생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몸이 아파. 하진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하진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열이 있었죠.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열이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에서 온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어. 내가 학교에 연락할게. 하은이 말했습니다. 하진은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서연과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하은은 학교에 하진이 아프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하진을 돌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하진아, 죽 끓여줄게. 하은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은은 하진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단체 채팅방, 개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죠. 읽으면 읽을수록 하은의 표정은 차가워졌습니다. 서연과 친구들이 하진에게 한 행동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악질적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정도였구나.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은 하진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몸조리 잘하고. 고마워, 언니. 하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하진이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홈페이지, SNS,
각종 커뮤니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현과 김지우,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했죠. 하은의 정보 수집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서연 무리의 약점들을 파악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비리, 지우의 폭력 전과 다른 아이들의 각종 비행 등을 모두 알아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수요일 까지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거든요. 하진아, 내일은 학교 가야 하지 않을까?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 학교 가기 싫어. 하진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하진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서연과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 말했죠. 하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진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은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응.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하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이 하진의 자리에 가는 것이었죠. 쌍둥이인 만큼 외모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말투와 행동을 하진처럼 연기해야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하은은 하진의 교복을 입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하진과 똑같이 만들었죠. 언니, 정말 괜찮을까?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루만 가볼게.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하진의 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은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하진이 다니던 학교의 분위기,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죠. 교실에 들어갔을 때 모든 아이들이 하은을 하진으로 알았습니다. 하진이 왔네. 몸 괜찮아? 앞자리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하은이 하진의 목소리 톤을 흉내내며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며칠 만이네. 많이 아팠어? 서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하은은 그 속의 가식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응, 좀 아팠어.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좀 조심해야겠네. 서연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은은 그 웃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늘도 하진을 괴롭힐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진아, 우리랑 같이 급식 먹자. 좋아. 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서연 무리는 하은을 둘러쌌습니다. 평소 하진을 괴롭히던 그 패턴이었죠. 하진아, 너 이틀 쉬는 동안 뭐 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었어. 집에서 쉬면서 또 일기 썼어? 서연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이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분석했습니다. 하진아, 너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 하진이 어디 갔지?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 있는데?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연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아, 오늘 방과 후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냥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은은 알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 말이죠. 서연이 결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알겠어. 하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하은은 서연과 친구들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은은 미리 준비를 해왔거든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았고 모든 상황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진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자.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정리하자. 그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하진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옥상에서 서연은 하은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평소 하진이라면 벌써 위축되어 있을 텐데 눈앞의 하진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하진아, 너 정말 이상해졌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예전 하진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는데 지우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들킨 걸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죠.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야? 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변하긴. 서연이 하은의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 하지만 하은은 서연의 손을 피했습니다. 빠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뭘 확인한다는 거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하진이라면 절대 피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하진아, 너 진짜 하진 맞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말고 누가 하진이겠어?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하은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재빠르게 가방을 지켰죠. 반사신경 좋아졌네? 지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이제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죠. 그럼 확실하게 해볼까? 하은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하고 있었거든. 지금까지 너희가 한 말들 다 녹음됐어.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놀랐지? 하진이 이런 준비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야. 하은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하은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하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희 아버지 사업체 비리건 알고 있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난달에 세무조사 받았던 거 말이야. 탈세 의혹으로. 하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하은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때 폭행 사건 기록도 있더라. 아직 소년부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지우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은은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각자의 약점과 비밀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너 누구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하진이야.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하은일 수도 있고,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이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하진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쌍둥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쌍둥이. 하은이 박수를 쳤습니다. 늦었지만 정답이야.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진짜 하진은? 지우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 너희가 괴롭혀서 아팠거든.
하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은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뒤로 물러섰죠. 서연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진이한테 한 일들, 이제 똑같이 당해볼래? 뭐라고? 서연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은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학교에 제출할 거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들께도 보내고.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두 번째로는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공개할 거야. 학교 게시판에, SNS에, 어디든지. 그건 안 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하은이 웃었습니다. 하진이한테 일기장 찢을 때는 괜찮았으면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진이한테 사과할 때까지 계속할 거야. 진심으로. 하은은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어때? 공정하지? 우리가 잘못했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하진이를 괴롭힌 것.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안 그럴 거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안 그럴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딴 식? 하은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한 건 괜찮고 내가 하는 건 안 된다고? 서연은 하은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서연아, 힘도 약하네. 하은이 웃었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다른 애들을 괴롭혔지?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담임 윤정민 선생님이 나타난 거였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윤 선생님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하은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마침 잘 오셨어요. 하진아, 몸은 괜찮아? 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냥 조용히 해. 하은이 서연을 제지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들어보세요. 하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과 친구들이 하진을 괴롭히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죠. 윤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선생님도 모르셨죠? 이 아이들이 하진이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걸. 하은이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서연과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정말 이런 일을 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당장 교무실로 와. 윤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그날 밤 하은은 집에 돌아와서 하진에게 모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진은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죠. 언니, 정말 그렇게 했어? 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너 괴롭히는 애들은 없을 거야. 하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불안했습니다. 언니, 혹시 너까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하은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친구들이 교무실에 불려간 일이 소문이 나면서 온 학교가 들썩였죠. 하은은 이번에도 하진 대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하진아, 규호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면서? 별거 아니야.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서연이랑 친구들이 교무실에 불려갔다던데. 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어. 하은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규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하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윤정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일부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학생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신고해 주세요. 하은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은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과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 별도로 상담을 받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진 선배. 규호가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규호야.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선배,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달라 보이시는데. 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규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달라 보여? 하은이 물었습니다. 네. 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시고 뭔가 강해 보이세요. 규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변화 아니야? 하은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규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은은 규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구나. 하진이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은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연이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하진이? 서연이 하은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은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오늘 어땠어? 뭐가?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교무실 상담 말이야. 하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정말 하진이야? 왜? 의심돼? 하은이 웃었습니다. 어제 옥상에서 서연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어제 뭐?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옥상에서 만난 하진과 지금의 하진이 같은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혹시 상담에서 뭐라고 했어?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나한테 사과는 안 할 거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사과? 응. 그동안 나한테 한 일들 말이야. 하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서연아, 그거 진심이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뭐가?
사과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하은이 계속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뭐가? 나한테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거야? 하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 옥상에서의 일이 떠올랐죠. 하진의 쌍둥이 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안 그럴게. 서연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정말? 정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친구들한테도 말해줘.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때 도서관에 윤정민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아, 서연아, 너희 둘 다 여기 있었구나. 윤 선생님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두 사람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진아, 괜찮아? 어제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윤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윤 선생님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진아, 너 요즘 많이 달라 보인다. 훨씬 밝아졌어. 그래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응, 전보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제의 하진과 오늘의 하진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저 먼저 갈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윤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떠나고 나서 윤 선생님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아,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알겠지? 네, 선생님.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은은 하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서연이가 사과했어? 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아. 하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사과받았어. 하진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은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아직도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진아, 월요일부터는 내가 직접 가야 해. 하은이 말했습니다. 나? 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애는 없을 테니까. 하은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몰랐습니다. 일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서연과 친구들이 그냥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하진은 오랜만에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언니가 대신 다녀줬지만 이제는 직접 가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교복을 입으며 하진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진아, 괜찮을 거야. 하은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정말? 서연이들이 더 이상 안 괴롭힐까?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확실하게 해뒀거든. 하은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한 하진이 느낀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이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규호가 다가왔습니다. 하진 선배, 오늘은 직접 오셨네요. 규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진은 당황했습니다. 뭐,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에 계속 다른 분이 오셨잖아요. 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규호가 언니와 자신을 구별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하진이 말하려던 순간 서연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하진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하진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기서 서연과 마주쳤죠. 하진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진은 움찔했습니다.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너, 진짜 하진이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야.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하진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하진이라는 걸 말이죠. 지난주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진아, 미안해.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진은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자발적으로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했어.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죠. 괜찮아. 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하진은 혼자 급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호가 다가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하진 선배, 혼자 드세요? 규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함께 먹어도 될까요? 규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호와 함께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선배, 요즘 많이 힘드셨죠? 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놀랐습니다. 규호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진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서연 선배들이 선배를 괴롭혔다는 것도 규호가 말했습니다. 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선배, 지난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하진이 당황했습니다. 쌍둥이 언니분이죠? 정말 용감하시더라. 규호가 말했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투랑 행동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분이 선배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진은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잠깐만. 서연이 불렀습니다. 하진은 멈춰섰습니다. 아직도 서연이 무서웠거든요. 뭐, 무슨 일이에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진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내 언니 만나고 나서 많이 생각해봤어.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싶었어. 서연아. 하진이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내 언니가 그러더라. 너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 나도 모르겠더라.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화풀이였던 것 같아. 하진은 서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너한테 풀었나 봐. 정말 미안해. 서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일이야. 정말 용서해 줄래? 서연이 물었습니다.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연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기보다는 그냥 잊고 싶어. 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내 언니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덕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 그날 저녁 하진은 하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언니, 서연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 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하은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하진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다면. 뭘, 당연한 거지. 하은이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게. 언니처럼 용감해질게. 하진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진아, 하지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응.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함이 설치되었고 상담 제도도 체계화되었습니다. 하진은 이제 당당하게 복도를 걸을 수 있었고 규호와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연과도 어색하지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도 않았죠. 어느 날 방과 후 하진과 하은이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다. 하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모든 게 언니 덕분이야. 하진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하은이 말했습니다. 용기? 마지막에 서연이를 용서한 건 말이야. 그게 진짜 용기야. 하은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진은 웃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언니, 앞으로는 절대 아무도 참지 않을게. 하진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자매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하은은 동생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라는 특별한 유대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변화했습니다. 하진과 하은의 이야기는 작은 전설이 되어 후배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